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어머니로서 고민이 깊으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예전에는 자주 오던 전화가 왜 뜸해졌을까요? 명절 때도 바빠서 못 온다는 문자만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별일 없겠지, 피곤해서 그럴 거야 하며 넘어가셨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와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죠. 오늘은 실제로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던 시어머니 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 며느리를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박오수님 52세 며느리와 7년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2세 박오순입니다. 큰아들이 결혼한 지 7년 되었어요. 처음 며느리가 왔을 때는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잘 듣고 저한테도 잘하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멀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잘해주고 싶었어요. 반찬도 해서 갖다 주고 김치 담그면 꼭 나눠주고 며느리가 오면 손에 물 안 묻히게 했어요. 그런데도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형수님이 좀 힘들어한다고 하던 데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뭘 그렇게 했나? 곰곰이 생각해봐도 저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며느리는 멀어졌어요. 왜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너무 자주 연락하신 건 아닐까요? 형수님이 좀 불편해했대요. 혼자만의 시간이 없다고 느꼈대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잘해주려고 한 건데 그게 오히려 부담이었을 줄은 몰랐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애는 이렇게 안아야지. 내가 키워봐서 알아. 우리 집은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여. 너희 집에선 그렇게 가르쳤니? 그때는 조언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 방식을 부정당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예고 없이 집에 가는 것도 근처 병원 갔다가 그냥 들른다고 하면서 갑자기 가곤 했어요. 며느리는 어서 오셔요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이 재우고 있을 수도 있고 집 정리도 못했을 텐데 저는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한테는 부담이었나 봐요. 가장 문제였던 건 명절 때였어요. 며느리만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는 어휴 그 손끝 하나는 금손이네라고 칭찬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왜 나만 하지?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지금은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연락하기 전에 시간 괜찮으면 한번 보자라고 물어보고 며느리 방식도 인정해 주려고 해요. 어머님 댁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괜찮은 방법이네라고 말하니까 며느리 표정이 훨씬 밝아지더라고요.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며느리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게 느껴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김호자님 61세 며느리와 10년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자입니다. 61세이고 큰아들 며느리와 10년째 지내고 있어요. 정말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며느리를 잘 대해줬어요.
매주 반찬해서 갖다 주고 명절 때는 며느리 친정에도 선물 보내고. 그런데 왜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걸까요? 얼마 전에 깨달은 건데. 제가 무의식 중에 며느리를 판단하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아이 이유식을 만들고 있을 때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라고 말한다거나 집안 정리하는 걸 보고 참 독특하게 하네라고 한다거나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한테는 자기가 틀렸다는 느낌을 줬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잘못한 건 며느리를 너무 손님 취급했던 것 같아요. 집에 오면 항상 과일 깎아주고 짐 챙겨주고 밥도 따로 차려주고 정성은 가득했지만 며느리는 늘 손님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이건 같이 하자 하며 함께 움직일 때 더 편하다고. 또 하나 문제였던 건 제가 너무 자주 연락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3번씩 전화하고 가끔은 예고 없이 집에 가고. 며느리는 어서 오세요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계속 신경 써야 하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며느리한테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명절 때 며느리가 주방 일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시댁 어른들한테 잘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당연함이 며느리한테는 압박으로 느껴졌나 봐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기대는 전달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연락을 2주에 한 번으로 줄였더니 오히려 며느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집에 와도 과도하게 챙기지 않고 같이 앉아서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은 뭐하고 지냈어? 이런 식으로 관심은 표현하지만 부담 주지 않게.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게 느껴져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3번째 사연입니다. 이호영님 68세 며느리와 15년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영입니다. 68세이고 큰아들 며느리와 15년째 지내고 있어요. 정말 처음에는 며느리와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손자를 너무 사랑해서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했어요. 애기는 이렇게 재워야 해. 분유는 이 브랜드가 좋아. 기저귀는 자주 갈아줘야 해. 그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한테는 간섭으로 느껴졌나 봐요. 며느리가 점점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잘못한 건 예고 없이 집에 가는 거였어요. 손자 보러 왔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가곤 했거든요. 며느리는 어서 오세요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화장도 못하고 집도 치우지 못한 상태에서 또 손자가 울면 왜 울리네? 얼른 가서 봐라고 했는데 며느리는 내가 몰라서 애 우는 거 방치하는 줄 아나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가장 문제였던 건 명절 때였어요. 며느리가 혼자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좀 피곤한데 다른 분들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며느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그리고 며느리 친정에 대해서도 무심코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집은 참 특이하네. 그 집은 그렇게 가르쳤니? 장난으로 한 말이었는데 며느리한테는 친정을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줬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며느리는 이런 말들에 상처받아서 차라리 아무 말도 안 듣는 게 낫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기 전에 꼭 연락하고 시간 괜찮으면 손잡으러 가도 될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조언하는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려고 해요. 명절 때도 며느리 혼자 일하지 않게 다른 가족들도 도와주라고 하고 며느리한테는 고생 많다 하고 고마움을 표현해요. 며느리도 조금씩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은 먼저 전화하기도 하고 손자 사진도 자주 보내줘요. 아직도 서먹한 부분이 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최호분님 72세 며느리와 20년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호분입니다. 72세이고 큰아들 며느리와 20년째 지내고 있어요. 2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며느리와도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며느리가 둘째를 낳고 나서였어요. 저는 도움이 되려고 매일 가서 집안일도 해주고 아이들도 봐주고. 그런데 며느리가 점점 지쳐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도와주는 건데 왜 힘들어할까 싶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육아하고 싶었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자주 가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죠. 며느리도 사람인데 쉴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또 문제였던 건 제가 며느리한테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명절 때 며느리가 주방 일을 안 도와주면 속으로 불만이었고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병문안을 안 오면 서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제 나름대로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기대하시는 만큼 잘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구나. 며느리도 자기 일이 있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데 저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며느리한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며느리가 해주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고마워하기로 했고요. 며느리가 안부 전화를 하면 고맙다. 명절 때 와주면 고맙다.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면 고맙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어색해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관계가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며느리도 부담 없이 저한테 다가오고 저도 며느리한테 서운함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정말 좋은 관계예요. 며느리도 편하게 농담하고 저도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여기고 있어요. 20년 만에 깨달은 건데 관계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가장 편해지더라고요. 5번째 사연입니다. 조혜님 76세 며느리와 25년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입니다. 76세이고 큰아들 며느리와 25년째 지내고 있어요. 25년. 정말 긴 세월이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너무 얌전해서 좋았어요. 제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가 점점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나름대로 잘해주는데 왜 이럴까?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제 의견이 있어요. 항상 어머니 말씀만 따를 수는 없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며느리를 너무 내 뜻대로 하려고 했구나. 돌이켜보니 제가 며느리한테 정말 많은 걸 강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시댁에서는 이렇게 해야 해. 며느리는 이런 걸 알아야 해. 며느리는 25년 동안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생각은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시댁 방식에 맞춰야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가장 잘못한 건 며느리 친정을 무시한 거였어요. 너희 집은 그렇게 하니? 참 특이하네, 이런 말들을 자주 했거든요. 며느리한테는 그런 말들이 정말 상처였을 거예요. 자기 부모를 무시당한다고 느꼈을 테니까. 또 하나 문제였던 건 제가 며느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명절 때 혼자 일하는 것도 시댁 어른들 챙기는 것도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25년 동안 그런 걸 다 해왔는데 저는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그날 이런 말을 더 했어요.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25년 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미안했어요. 며느리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로만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며느리한테 2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서툴렀던 부분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그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 그 후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도 마음을 열어주고 저도 며느리를 진짜 가족으로 대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며느리가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의논하고 저도 며느리한테 의지 많이 해요. 25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더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며느리와의 관계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마지막 6번째 사연입니다. 한호수님, 81세 며느리와 30년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호순입니다. 81세이고 큰아들 며느리와 30년째 지내고 있어요.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며느리와 정말 많은 일을 겪었고 지금은 며느리가 저를 가장 잘 챙겨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중간에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며느리가 40대 중반일 때였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저한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70대 초반이었는데 몸도 아프고 외로워서 며느리한테 의존을 많이 했어요. 매일 전화하고 자주 찾아가고. 그런데 며느리가 점점 피하더라고요. 전화해도 바빠요라고 하고 집에 가려고 하면 지금은 안 돼요라고 하고. 저는 정말 서운했어요.
30년 가까이 지냈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그때는 며느리가 야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시어머니는 저 하나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까지 돌봐야 하고 자기 부모님도 연세가 많아서 신경 쓸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며느리가 힘들다는 표현을 안 했으니까. 그냥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구나. 그래서 며느리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의존했나 보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너도 좀 편하게 지내라. 처음에는 며느리가 놀라더라고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관계가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며느리도 부담 없이 찾아오고 저도 며느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에게 자주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고생 많다, 고맙다, 덕분에 편하다. 이런 말들을 자주 했더니 며느리가 훨씬 기뻐하더라고요. 지금은 며느리가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여겨줘요.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달려오고 병원도 꼬박꼬박 모셔다 주고. 30년 만에 깨달은 건데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당연하게 여기면 마음이 멀어지고 고마워하면 마음이 가까워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6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집 방식이 맞다는 고집. 많은 시어머니 분들이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을 하세요. 애는 이렇게 안아야지. 우리 집은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여. 너희 집에선 그렇게 가르쳤니? 이런 말들이 며느리에게는 내 방식은 틀렸다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어요. 대신 어머님 댁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괜찮은 방법이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두 번째, 예고 없는 방문과 과도한 연락. 근처 병원 왔다가 그냥 들렀어. 시어머니에게는 애정 표현이지만 며느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아이 재우고 있거나 집 정리 못한 상황에서는 더욱 당황스럽죠. 가기 전에 시간 괜찮으면 한번 들러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배려예요. 세 번째, 며느리는 당연히 한다는 무언의 기대. 명절 때 며느리 혼자 주방에서 일하는 것, 시댁 어른들 챙기는 것. 이런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며느리는 점점 마음의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고생 많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들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며느리들이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싸우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왜 말 안 해줬니? 라고 묻기 전에 혹시 내가 불편했을까? 라고 돌아보는 게 지혜입니다. 며느리는 우리 가족이지만 다른 집에서 온 사람입니다. 내 자식처럼 대하면 안 되고 그 사람만의 방식을 인정해줘야 해요.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되는 방법. 물어보고 조율하기. 시간 괜찮으면 한번 식사할래? 바쁘면 다음에 봐도 돼. 말보다 말투. 내가 예전에 해보니까 대신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너는 어때? 존중하기. 며느리를 손님이 아닌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함께하는 시간 갖기. 거리 지키기.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큰 배려. 고마움 표현하기. 고생 많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기.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6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시어머니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손주보다 더 오래 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크고 세상으로 나가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끝까지 얼굴을 마주할 가족입니다. 지금 며느리와 나누는 말 한마디, 그게 나의 노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거리감입니다. 사람은 옆에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면 더 외롭습니다. 노년에 외로워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기대도 아니고 조언도 아닙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며느리에게 잘하면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말은 단지 교훈이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한 수많은 시어머니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말로 풀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그 마음이 돌아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나를 다시 봅니다. 관계를 바꾸는 건 큰 일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어머니가 아니라 이해하고 바라봐주는 어머니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